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디딤돌 초등 고학년 독해력 4권 내용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교재 35번째 지문이고요. 분야는 예술 분야입니다. 예술 분야의 어떤 내용일까 함께 보도록 하죠. 영화 속 음악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기 부제가 있어요. 영화 붉은 10월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영화 붉은 10월을 바탕으로 해서 영화 속 음악의 역할을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내용 볼까요? 우리는 영화를 감상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음악들을 접하게 된다. 영화 속 인물들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통해 영화 속 음악을 인지하고 듣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음악이 영화 속에 너무나 잘 녹아든 덕에 감상자인 우리가 영화를 보는 중에 음악이 흐르고 있음을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도 덜어 있다. 그렇죠. 영화 속 음악이라는 게 꼭 뭐 인물이 불러야만 노래인 건 아니잖아요. 그냥 배경으로 깔릴 수도 있고 이게 뭐 가사가 있는 노래일 수도 있고 가사 없이 그냥 나오는 음악일 수도 있고 배경음악일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 영화에는 생각보다 많은 음악들이 삽입되어 있다. 영화 속에 삽입된 음악들은 긴장감이나 비극성을 심화시키거나 밝은 느낌을 강조하는 등 영화의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 맞아요. 이렇게 영화 속 음악의 역할. 영화 속 음악의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유명한 영화의 유명한 음악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냥 어떤 공간에서 그 음악을 딱 들었을 때 그 장면이 막 떠오르는 그런 경우도 있죠. 자, 영화 붉은 10월을 바탕으로 하겠다고 했죠. 나문단에 붉은 10월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이다. 여러분에게 미소의 냉전 시대는 굉장히 옛날 우리 여러분이 이제 역사책에서나 배울 만한 그런 내용인데 선생님 세대만 하더라도 냉전 시대는요 그렇게 먼 옛날이 아니에요. 바로 이제 우리 생활 2차 대전 이후의 상황이죠. 전쟁을 1차 대전, 2차 대전에 걸쳐서 너무 많이 했어요. 전 지구상의 모든 그 사람들 너무 많이 해서 지쳤어요. 이제 유혈 전쟁은 이제 그만하자가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다 같이 이제 동의를 얻었죠. 그리고 2차 대전 때는 미국과 소련이 한 팀이었어요. 한 팀. 연합군 한 팀이었는데 2차 대전 이후로 이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뭐 때문에 나빠지기 시작했냐면 바로 이념이었어요. 미국은 자유진영, 자유주의. 소련은 사회주의입니다. 바로 이 이념의 차이 때문에 이제는 한 하늘 아래에서 같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렇다고 또 유혈 전쟁을 하자니 이제 너무 싫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냉전이에요. 그냥 사이만 안 좋은 거야. 마치 삐진 것처럼. 사이만 안 좋은데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아니 유혈 전쟁을 안 하는데 어떤 전쟁을 하느냐? 그러니까 경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이제 우주 과학 분야에서의 경쟁입니다. 누가 먼저 어느 나라가 먼저 달에 그 사람을 보낼 것인가? 당연히 소련이 먼저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결국은 미국이 먼저 가게 됐죠. 근데 막 이런 걸로 보이지 않는 전쟁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냉전 시대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갈 줄 알았는데 소련이 생각보다 좀 쉽게 지구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좀 쉽게 무너지는 바람에 냉전 시대가 이제 흐지부지 돼버리긴 했는데 이 영화가 이제 이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라고 하네요. 다이하드의 감독으로 유명한 존 맥티어난과 유명 배우 숀 코네리 다 너무 옛날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서 선생님에겐 참 익숙합니다. 다이하드라는 영화도 그렇고 숀 코네리라는 배우도 그렇고 말이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영화인 붉은 10월은 고르바초프가 집권하기 직전 소련의 이제 그 대표인 사람이 바로 고르바초프죠. 집권하기 직전인 1984년 11월 소련 잠수함 한 대가 그랜드뱅크 남쪽 부분에 나타났다가 원자로 사고로 추정되는 이유로 다시 바다 깊이 가라앉고 말았다. 이게 이제 영화 붉은 10월에 소개된 내용이에요. 영화 시작할 때.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랜드뱅크는 어디냐면은 캐나다 뉴펀들랜드 동남쪽에 있는 세계 3대 어장 중에 하나래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뭐냐면 소련 잠수함이 북아메리카 대륙 근처까지 온 거예요. 근데 굉장히 살벌한 상황이죠. 분명히 냉전 시대라고 했는데 잠수함이 거기까지 온 거야. 근데 원자로 사고로 추정되는 이유로 바다 깊이 가라앉고 말았다. 확인되지 않은 보고에 의하면 일부 승무원들은 구조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은 이어질 영화의 내용과 같은 사건이 절대 없었다고
주장했다라는 말과 함께 영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는 관객들은 뭐야? 저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건가? 아니라는 건가? 왜냐면 두 나라는 없었다고 주장한다고 하니까. 실제 사건의 바탕을 둔 영화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톰 클랜시의 원작 소설을 영화한 이 작품은 이것에서 의미가 있다. 자, 지금까지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영화 붉은 10월에서 다루고 있는 시대적인 배경에 대한 얘기잖아요. 쭉 얘기하면서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이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그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 그 시대를 보여준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마무리가 돼야 나문단의 내용이 통일성이 있겠죠. 갑자기 여기서 뭐 딴 얘기를 해버리면 지금까지 했던 얘기하고 연결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요 부분에 들어갈 내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A 부분의 내용을. 여기까지 설명하니까 좀 보고 싶지 않아요, 이 영화? 안 봤는데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근데 전쟁 영화를 워낙 안 좋아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소련 잠수함 기지에 있던 핵 잠수함 붉은 10월. 붉은 10월이 핵 잠수함의 이름이었어요. 소음 제거 장치가 제대로 가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라는 명목으로 시동을 건다. 그러나 실상은 함장과 부함장의 미국 망명을 위한 움직임. 이 함장과 부함장은 소련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망명을 하는 거야. 소련에서도 이 일은 어마어마한 일일 거고 받아들일 미국 입장에서도 어마어마한 일이기는 한 거죠. 근데 어쨌든 항로에서 실종이 돼요. 그러자 미국과 소련은 각자 이 붉은 10월을 찾아 없애기 위해 추격전을 벌이는 등 온갖 시도를 하고 그럼에도 붉은 10월은 꿋꿋하고도 꾸준하게 미국을 향해 간다. 이제 이게 영화의 줄거리인 거죠. 궁금해지죠, 여러분? 봐야 되겠네요. 다시 읽으니까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붉은 10월의 미국 망명 시도와 그러한 시도에 따른 미국과 소련의 대립은 영화 속에서 실감나게 표현된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붉은 10월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이 글은 영화 속 음악의 역할이잖아요. 그럼 이 영화에 나온 음악 얘기 해야 되는데 이어서 봅시다. 전쟁, 이념간의 갈등이 이 영화의 주된 요소인 만큼 붉은 10월은 굉장히 강하고 거친 느낌의 영화이다. 이 영화의 강하고 거친 성격을 보다 잘 살려주는 요소이자 장치가 뭐예요? 바로 음악인 거죠. 이 영화에 삽입된 음악들 중 특히 손꼽을 만한 것은 메인 테마곡이자 잠수함이 출정할 때 군인들이 부르던 노래인 붉은 군대 합창단의 들판이라는 곡으로 이 음악은 해당 장면의 웅장한 분위기를 힘있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 음악은 찾아봤어요. 들어봤는데 합창단의 이제 그 노래가 같이 나오는데 정말 그 딱 전쟁 영화에 어울릴 만한 그런 곡이더라고요. 붉은 군대 합창단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테트리스 게임의 배경음악인 칼린카라는 곡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 칼린카도 검색을 해봤어요. 이 들판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들판, 이 메인 테마곡 들판은 여기도 나오지만 굉장히 웅장한 분위기, 정말 출정 전쟁에 나가는 그런 그 군인들의 그런 분위기를 전달을 한다면 이 테트리스 게임의 배경음악 칼린카는 그냥 무곡 같아요. 춤추는 곡 같은데 신나고 발랄한 그런 음악이더라고요. 붉은 군대 합창단이 이렇게 유명한 합창단이었습니다. 자, 음악 들판의 역할 나와 있죠. 이 영화에 삽입된 들판은 스탈린 시대에 사랑하는 사람을 남겨놓고 전장으로 가야 했던 젊은이들의 모습을 그려낸 곡으로 깊은 슬픔과 긴장감, 두근거림 등을 느껴볼 수 있다. 들판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화를 감상할 때 스토리 뒤편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도 귀를 기울여 보기를 권한다. 이게요, 정말 그런 게 만약에 그 장면에, 그러니까 들판이라는 이 곡이 삽입된 그 장면에서 음악을 딱 뺀다 그러면 되게 그냥 건조한 그런 장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배가 이렇게 가고 있고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그냥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음악이 깔리는 순간 정말 그 전장으로 가야 하는 그 젊은이들의 모습을 그 슬픔, 긴장감, 두근거림이 너무 느껴집니다. 해서 글쓴이는 말하죠. 영화를 한층 더 깊이 있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음악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라 라는 것입니다. 이 지문이 아니더라도 영화에 나온 음악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도 어느 정도 다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정리해보죠. 이 글은 붉은 10월이라는 영화를 예로 들어 영화에서 음악이 하는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붉은 10월이라는 영화의 시대적 배경과 줄거리도 요약해서 제시를 하고 있죠. 총 5개의 문단인데요. 가에서는 영화 속 음악이 이렇게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다로 시작하고 있고, 나와 다와 라에서 이제 영화 붉은 10월에 나오는 내용, 그래서 시대적인 배경과 함께 어떤 내용인지 줄거리를 소개하면서 삽입된 음악이 이제 들판이라는 메인 테마곡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강한 느낌을 잘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하면서 이제 마무리로 영화 음악의 그 소리에 대한 경청, 잘 들어보기를 제안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죠. 이렇게 이 글은 영화 속 음악의 역할과 영화 음악에 대한 경청 제안, 이렇게 주제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볼게요. 가부터마의 중심 화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각 문단의 중심 화제라고 하는 건 각 문단에서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글을 읽을 때, 특히 비문학 제재를 읽을 때 한 번에 긴 글을 읽고 한 번의 주제를 파악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문단별로 읽으면서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정리하는 것, 한 줄 정도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바로 그렇게 한 줄 정도로 정리를 한 것이 바로 중심 화제가 되겠죠. 그래서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독해의 기본이기 때문에. 자,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 나는 소련 잠수함 사건이 진행되어 온 경과가 아니라 영화 붉은 10월의 시대적인 배경을 소개하고 있죠. 시대적 배경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맞죠? 자, 형광펜 나왔습니다. 수능 연결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중심원을 찾는 문제는 독해에서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자 또 그렇다고 해서 쉬운 내용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게 많이 다룹니다. 중심 화제란 그래서 중심이 되는 이야기거리를 가리킵니다. 글의 핵심을 간단하게 표현한 것이라는 점에서 제목과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각 문단의 제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하고도 같다는 것이죠. 문단별로 중심 화제를 찾으면 글의 내용을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에서는 이렇게 문단별 중심 화제를 파악하는 문제가 나온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A에 들어갈 내용 우리 아까 했었죠? 이 문단의 내용이에요. 결국 이 문단은 영화 붉은 10월이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A에 들어갈 내용은 바로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한 내용이 나와주어야겠죠. 그래서 2번, 3번은 어울리지 않고 1번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알맞습니다. 1번 동그라미. 자, 다음 문제.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기억은 붉은 10월. 영화 자체를 묻고 있죠. 그래서 아닌 것은 지문 내용 읽으면 답 나옵니다. 영화의 메인 테마곡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게임의 배경음악으로 알려져 있다? 잘못 이해했죠. 영화의 메인 테마곡은 들판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게임의 배경음악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그 칼링카라는 곡이죠. 어쨌든 이제 두 곡이 다 붉은 군대 합창단의 곡이라는 건 그 점이 공통점인 거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모두 영화 붉은 10월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 글을 읽고 난 후에 반응으로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영화의 내용과 관계가 있어야겠죠? 가부터 보면 영화에 삽입된 음악은 장면마다 이유가 있겠지만 핵심이 되는 것들만 감상해도 아니에요. 글쓰는 핵심이 되는 것만 감상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영화 우리가 놓치기 쉬운 음악들도 잘 들어봐라 이런 얘기를 했죠. 이전에 보았던 영화를 다시 한번 보면서 혹시나 놓친 음악이 있지는 않은지 주의를 기울여 들어보는 것도 그쵸. 글쓴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는 영화를 볼 때 인물과 대사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외적 요소, 음악에도 관심을 가져. 그러니까 글쓴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 글을 읽고 난 후에 반응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 답을 찾을 때는 이 글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걸 찾아야 돼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나쁜 것 이렇게 고르는 게 아니라 이 글을 읽고 난 후에 반응, 글의 내용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맞고 영화를 볼 때 잘 들리지 않았던 음악들은 유의미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니. 유의미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의미가 있단 얘기예요. 그게 유의미예요. 의미가 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는 무의미하게 생각해도 된다 이런 뜻인 거죠. 아니죠. 글쓴이는 음악들을 잘 들리지 않았던 음악들도 다시 한번 보면서 주의 깊게 감상을 해보라고 했지 잘 들리지 않았던 음악들을 무의미하게 생각해봐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죠. 자, 이제 한 줄로 정리를 해볼까요? 영화에서 이것은 영화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뭐의 역할? 음악이죠. 이 글은 영화의 음악의 역할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국과 소련의 이것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 어떤 시대? 둘이 서로 차갑게 전쟁을 합니다. 바로 냉전 시대가 되죠. 자, 영화 붉은 10월에서도 메인 테마곡인 들판은 강하고 거친 영화의 느낌을 잘 살려주며 영화 장면의 이런 분위기, 어떤 분위기? 웅장한 분위기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어휘 문제 만나볼까요? 낱말 뜻 참고해서 빈칸에 들어갈 낱말 완성하면 됩니다. 역전의 기미가 보이자 관중석의 열기가 점차 이렇게 돼요. 세상의 감정 세력 따위가 한창 무르익거나 높아집니다. 열기가 점차 높아집니다. 열기가 고조된다라고 하죠. 그는 질서를 유지한다는 구실이나 이유로 기자를 내쫓았다. 구실이나 이유, 명목이라고 합니다. 명목. 겉으로는 태연해 보이나 실제 상태나 내용은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의 상태. 그래서 실상입니다. 자, 그 나라는 세계에서 수 있는 반도체 기술을 보유했다. 어떻게? 많은 가운데 5손가락 안에 들 만큼 뛰어나거나 그 수가 적어요. 5손가락 안에 들어요. 이렇게 손꼽을 수 있는, 손꼽다라고 하죠. 자, 그가 현실을 인정해서 아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인정해서 안다. 현실을 인지하다라고 하죠. 인지입니다. 자, 이어서 어휘력 문제 좀 더 만나보겠습니다. 알맞은 것을 찾는 겁니다. 채 밑에 가라앉은일까요? 가라앉은일까요? 가라앉은이죠. 가라앉은이라고 읽어요. 지읒 받침도 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읽을 때 가라앉은이니까요. 그래서 맞은 것은 가라앉은. 이틀 동안 적을 외곽으로 유인해내기 위한 전투를 벌렸을까요? 버렸을까요? 이게 단어가 서로 달라요. 벌렸다는 기본형이 벌리다예요. 버렸다는 기본형이 벌이다예요. 버리다와 벌리다. 뜻이 다릅니다. 벌리다는 둘 사이를 넓히거나 멀게 하다. 사이를 벌려 뭐 이런 뜻이죠. 자, 버리다는 일을 계획하여 시작하거나 펼쳐놓다.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전투라는 일을 시작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벌리다가 아니라 버리다입니다. 그래서 버렸다가 맞아요. 각각의 기본형이 서로 다른단 말이라는 것. 자, 그들은 시련과 고통을 꿋꿋하게 이겨나갔다. 꿋꿋하게 어떻게 쓸까요? 꿋꿋하게. 둘 다 시옷 받침입니다. 자, 영화 속 음악의 역할입니다. 우리 친구들 인생 영화가 있으신가요? 왜 그 영화를 좋아하나요? 혹시 음악까지 같이 좋아하는 건 아닌가요? 내 인생 영화가 있는지, 그 영화에는 어떤 음악이 있는지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오겠습니다.